청소년 경제 커뮤니케이터 가르치는 아빠와 함께하는 경제학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통해서 게임 이론, 경쟁과 협동, 그리고 분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몇 안 되는 미국 아저씨죠.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애플에서 쫓겨나고 나서 창업한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 그 첫 번째 성공작이 토이스토리예요. 매킨토시를 만들고 이미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스티브 잡스는 그 괴팍한 성격 때문에 애플에서 쫓겨나서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루카스 필름이라는 곳에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발견하게 돼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된 잡스는 이 부서를 인수해서 픽사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합니다. 픽사가 처음부터 거대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어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당시 아직 초기 단계였고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잡스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며 픽사를 키워나갔습니다. 픽사는 토이스토리 이전에도 몇몇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1995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인 토이스토리를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아니 지금도 너무 재미있는 이 애니메이션이 벌써 30년이나 된 작품이에요. 이거 믿어지세요? 토이스토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얻으며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곧 픽사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잡스는 이 픽사의 성공을 발판으로 애플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으로 유명한 IT 기술 혁신의 대명사지만 현재 우리가 겨울왕국이나 쿵푸 팬더 같은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게 된 컨텐츠 사업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의외로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앞으로 문화산업이 더 커지고 기술보다 컨텐츠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혁신은 아이폰이 아니라 토이스토리로 평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티브 잡스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토이스토리가 엄청나게 경제학적인 애니메이션이었다는 사실. 자, 이제 경쟁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토이스토리의 세계관은 장난감들이 주인공이죠. 카우보이 장난감인 우디는 주인인 앤디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었고요. 새로 선물 받는 장난감들과는 경쟁 관계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빼앗기면 언제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학생들도 공부라는 세계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우리 우디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앤디 엄마는 이사 가기 전에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은 거겠지. 난 걱정 안 해. 여러분도 걱정 마라. 나야 걱정할 필요 없겠지. 앤디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니까. 아이 봐 그만해 포테토 해. 하지만 앤디가 다른 공룡 선물을 받으면 아주 무서운 거. 그럼 날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그땐 어떡해? 앤디 엄마가 옷장에서 준비한 선물을 꺼내오셨다. 앤디가 열고 있다. 앤디 표정이 무척 들떠있다. 상자가 굉장히 크다. 잠깐 하나이가 가로막고 있어서 잘 안 보인다. 우디가 여태까지는 장난감 주인인 앤디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신입 장난감인 버즈에게 엄청난 경쟁의식을 느끼죠. 앤디의 관심이라는 건 한정돼 있는데 이걸 빼앗기면 이제 우디는 창고로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우디와 버즈는 소수의 공급자로서 경쟁을 벌입니다. 우디는 카우보이 장난감이라는 특징을, 그리고 버즈는 신형 우주전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씩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장을 경제학에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경제학에서 기본이 되는 시장의 구분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시장을 크게 둘로 구분해요. 완전 경쟁 시장은 말 그대로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파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특징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도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 가격을 혼자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물건을 파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지는 않죠. 뭐랄까 좀 이건 이론적인 형태죠. 불안정 경쟁 시장은 경쟁을 하긴 하는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현실에서는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독점 기업은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시장이에요. 특허권을 받은 제약회사 같은 데가 그렇죠. 타이레놀 하나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두통을 지배하고 떼돈을 벌잖아요. 다음으로 과점 시장은 독점은 아닌데 한 두세 개 정도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이에요.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그렇죠. 요즘 뭐 롯데마트도 많이 생겼던데 이런 게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은 과점 시장이랑은 또 달리 약간씩 차별점이 있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점이 좀 그렇잖아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그리고 버거킹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로 대체제가 되긴 하는데 완전히 같진 않아요. 해피밀은 맥도날드에만 있고 와퍼 먹으려면 버거킹 가야 되는 거죠. 우디와 버즈도 여기 속하죠. 약간씩 차별점이 있는 경쟁, 독점적 경쟁 시장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영어로는 scarcity, 바로 희소성. 나는 할 수 있고 남들은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예요. 댄스 타임이 되었을 때 아이돌 춤을 기가 막히게 출 수 있는 친구는 인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죠. 댄스 실력에서의 희소성이에요. 중간고사 볼 때 정승대 티처만큼 수학 잘하면 시험 준비는 식은 죽 먹기죠. 수학 실력에서의 희소성이에요. 토이스토리에서는 버즈는 우디가 갖지 못한 뭔가를 갖고 있어요. 아니 우디뿐만 아니라 앤디의 장난감 중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죠. 그게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싸우지도 않고 또 나는 것도 손뻥이야. 정말 그럴까? 정말 와 소리 나게 만드는데, 어? 와는 무슨 와야? 이건 플라스틱이야. 얜 날지 못해. 모두 뒤로 물러서. 무한한 공간 전음으로. 약간 지금 템빨은 쓰긴 했지만 버즈는 뭘 할 수 있는 장난감이에요? 날 수 있는 장난감이에요. 우디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불안하죠. 그 희소성 때문에 버즈를 질투하죠. 이 희소성 때문에 질투가 시작되고 질투 때문에 다툼이 싹 텄어요. 한때 우디는 버즈를 창문 밖으로 날려버리기도 하죠. 경쟁하고 심지어 치고받고 싸우던 우디와 버즈는 때로 협력하기도 해요. 장난감을 고문하는 괴팍한 어린이인 시드에게서 도망쳐서 원래 주인인 앤디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둘은 제대로 협력하죠. 게임 이론이란 거는 한 줄로 요약하면 두 명의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경쟁할 때 가장 최적의 행동을 찾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론으로 만든 거예요.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게임 이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우디와 버즈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내 컴퓨터에 의하면 자, 닥치란 말이야, 멍청아.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면 안 돼. 이럴 때 당황 안 하면 언제 해? 난 고아야. 앤디도 갖고 이제 이틀 뒤면 이사 갈 텐데 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애당초 날 창문 밖으로 밀어버리지만 않았어. 아니야. 애당초 네가 그 엉성한 판때기 우주선과 함께 우리 집에 와서 내게 중요한 것들을 빼앗지만. 둘만 경쟁할 때는 이랬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둘 다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장난감을 잡아서 마구 고문하는 시드에게 잡혀갔다가 어떻게든 탈출해서 앤디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혼자서는 탈출이 어렵죠. 협력해야 돼요. 토이스토리 1의 명장면이기도 한데 게임 이론의 전략적 협력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디, 대체 뭐 하는 거야? 움직이지 마라. 해냈어. 목적지는 앤디. 잠깐만. 방금 불 붙였지? 곧 터질 텐데. 게임 이론이란 건 지상 최강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과 비교되는 천재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폰 노이만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탄생했어요. 폰 노이만이 1944년 게임 이론과 경제적 행동이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했었는데요. 처음에 이 책이 발간되었을 때 타임지의 표지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같긴 하더라고요. 8살 때 미적분을 끝냈고 12살 때는 함수론을 독파, 그리고 10대 초반에 이미 전문 수학자급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폰 노이만은 컴퓨터 구조를 확립한 사람으로도 유명해요. 폰 노이만은 그때까지 애니악이라는 걸로 대표되던 이전의 비효율적인 컴퓨터를 캠브리지 대학교의 의뢰로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에드스악이라는 걸 개발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도 모두가 폰 노이만의 설계를 기본 구조로 디자인되고 있다고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업. 분업은 단순히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특징과 능력에 맞게 일을 분담해서 작업하는 것. 그게 진짜 분업이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게 바로 productivity increment,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리더십 있는 우리 우디의 지휘에 따라서 장난감 친구들은 각자 어떻게 특성에 맞게 분업을 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모두들 잘 들어. 펌프코마는 여기에, 어린 여기, 렁다리는 어리하고 가. 롤러보드하고 난 신호가 나면 움직인다. 알았지? 좋아. 행동 개시. 가. 됐어. 어서 타. 출발. 지금 나가요. 뒤로 제껴. 우디가 참 리더십이 있죠. 각각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순식간에 일을 분담시켜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리더십은 그냥 명령 잘 내리고 목소리 크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평소 관찰력을 통해서 특성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첫 번째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판단과 명확한 전달을 통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학급 회장을 좋아하죠. 회사에서도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임원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평소에 관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제학에서의 시장의 분류,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독과점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발전해온 분업과 협동, 그리고 이를 통한 생산성 증가에 대해서도 공부했고요. 실질적인 이익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게임 이론도 재미있었죠. 정말 오래된 영화죠. 지금 보신 토이스토리 1편, 벌써 30년 된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애니메이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었고요. 우리는 또 이 작품을 통해서 경제학과 오늘 한 발자국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작품을 찾아서 함께 경제학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